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파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대략적인 만드는 순서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와치도그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exe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바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이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가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따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다운받아야 돼요. 그 다운받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윈도우스 파워쉘 있죠? 이걸 한번 검색을 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 CMD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와치도그를 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을 건데, 어떻게 다운을 받으면 되냐면 파이썬 이렇게 이 명령어를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라이브러리 이미 받아놔서 설치를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금 설치를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는지. 네,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이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 그리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뜨죠. 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아까 제가 알려드린 코드 그대로 붙여서 명령어를 치면 바로 와치도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서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켜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이렇게 5가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OS는 OS 관련된, 운영체제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면 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파일에서 따로 정리된 파일로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옮겨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몇 초마다 실행시켜라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 2가지는 이제 클래스인데요. 요건 이제 와치도그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 일단 다 작성을 하고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코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파일에 보면 그 파일 경로가 처음에 이렇게 물결표로 표시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사람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컴퓨터는 이 물결표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물결표의 뜻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표 뜻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변환을 해서 그걸 이제 홈이라는 변수에 넣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디렉토리 이 변수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면 다운로드스라는 폴더에 파일들이 넣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 타겟 베이스, 이 타겟 베이스의 폴더 쪽으로 이제 다운로드된 파일을 가져와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오겠다를 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요, 홈에, 아까 저희가 만든 홈에 데스크탑, 이게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에 제가 따로 다운로드 정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정리라는 폴더가 있죠. 이 폴더로 가져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코드들 또 작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건 어떤 데 사용되는 딕셔너리냐면 저희가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이 다운로드된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그 확장자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걸 어떤 데 쓸 거냐면, 이제 만약에 다운로드된 파일 확장자가 PDF다 라고 하면은 이제 document라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나중에 따로 document라는 폴더 안에 그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넣어주려고 요런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value 값에 있는 요 형태는 이제 tuple 형태로 value 값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또 이거는 사실 지금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코드를 쓸 때 제가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려고 만든 거냐면, 저희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로드 파일이 생기면 이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게끔 만들 건데, 그 다운로드 파일이 다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이 코드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져 있는 요 확장자들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 때 그 임시 파일이 가지는, 처음에 이제 임시 파일로 만들어져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다가 모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비로소 원래 처음 가지고 있었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지금 다 다운로드 중인 임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자들이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다운로드가 덜 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tuple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processed files는 이제 자료형이 set 자료형이에요. 이 set 자료형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형이죠. 이건 왜 만들었냐? 만약에 어떤 파일을 이미 처리를 했다면 그 처리한 파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중복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 코드를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 뭐 하는 함수냐면요.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파일이 생기면 그게 완전히 다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운로드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일단 last size, 이게 뭐냐? 그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파일의 사이즈입니다. 그 파일의 사이즈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이 지금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해졌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사이즈가 더 이상 변화가 없다 하면은 다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네, 그걸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자면 last 사이즈는 일단 처음 사이즈고요. same size 카운트가 예전 사이즈와 지금 사이즈가 같은지 카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3번 비교해서 3번 다 사이즈가 같으면 이제 그 파일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다운로드가 다 되었구나 하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원래 이 예전 사이즈의 처음 값에는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while문을 써서 true일 때 계속 반복문이 돌아가게 해놓고, 만약에 이게 어떤 부분이냐, 그 파일이 이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리턴해라. 그 사이즈에는 지금 사이즈를 최신화 해줍니다. 이렇게 get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파일의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가 예전 사이즈와 같다면 same count를 하나 올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same count를 0으로 초기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에 있었던 이 인자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 인터벌은 1초마다 이따가 쓸 건데, 이 스테이블이 3이죠. 그래서 만약에 same count가 3까지 올라왔다면, 그러니까 3번 다 같았다면 이제 true를 리턴해라. 그리고 last 사이즈를 지금 사이즈로 다시 최신화 해줍니다. 이후 이제 time.sleep 인터벌이 아까 1이었죠. 1초 동안 쉬어라. 그래서 1초마다 이제 파일을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organize 파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 processed 파일에서 이 철자를 좀 잘못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다음 다시 이 organize 파일로 돌아와서 이 함수는 뭘 하는 함수이냐, 이게 바로 그 파일을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파일을 원래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되는 그 파일을 이제 저희가 만든 다른 폴더로 가져와서 정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if not os.pass exist 이거 있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리턴해라. 그리고 파일 패스 여기에 이 인자 있죠. 이 파일이 아까 processed files라는 셋 형식의 자료형을 만들었었죠. 만약 이미 처리한, 근데 이 자료형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였냐면 이미 처리한 파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죠. 이미 처리한 파일이다. 그럼 그냥 리턴해라. 그리고 이 파일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processed 파일에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os.path.basename 파일 패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뭘 하는 거냐, 그 파일의 이름만 떼와서 파일 네임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파일에 대한 게 그 파일의 경로가, 파일 패스가 파일 경로잖아요. 그래서 경로인데, 그 원래 같으면 경로면 뭐 어디 데스크탑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뭐 파일 이름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파일의 내 이름만 떼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이제 그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만 분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료.pdf라는 이제 파일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어떤 자료와 .pdf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다운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투플 형식으로 .down pdf 이렇게 투플 형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이라는 건 저희 투플 0서부터 쓰죠. 0, 1 이 확장자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확장자가 대문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기에 저장해놨던 확장자는 다 소문자로 해놨었잖아요.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문자면은 그걸 다 소문자로 바꿔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포문이 나오죠. 폼 폴더 이거 이렇게 여기 무슨 뜻이냐? files rule이란 items라는 거에서 이제 폴더와 요 exts에 이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뒤에는 items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딕셔너리의 모든 쌍을 꺼내는 함수예요.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아까 file rules라는 딕셔너리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쌍을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는 요 documents 그리고 여기 exts에는 요 확장자들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여기 저희가 아까 확장자 분리를 했죠.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의 확장자 그 다운로드된 파일의 확장자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기 이 딕셔너리에 처음에는 도큐먼트와 요게 들어갈 거니까 요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파일은 도큐먼트라는 항목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타겟 디렉토리는 요 타겟 베이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제 파일이 정리될 요 경로 하고 그 다음 폴더이다. 그런데 여기서 폴더는 아까 딕셔너리가 들어갔었겠죠. 도큐먼트가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게 폴더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이걸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네요. path.join이 뭐냐? 요것들의 경로를 그냥 합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타겟 베이스라는 경로와 이 폴더 요 경로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제대로 찾아서 타겟 디렉토리를 구했다면 이제 더 이상 포문이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멈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킥값과 밸류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순서대로 생각을 하자면 다운로드된 그 폴더의 확장자를 여기에서 비교하면서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러면 documents라는 폴더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image라는 폴더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videos라는 폴더 명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타겟 디렉토리 그러니까 어떤 그 폴더에 지금 다운로드된 파일을 넣을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정해준 그 딕셔너리에 아무 값에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others라는 폴더에 따로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폴더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 이름의 폴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documents라는 폴더가 없어요. 그러면 그 폴더를 만들어라. target 디렉토리랑 아까 저희가 정해줬던 요 폴더를. 근데 만약에 요 부분은 뭐냐면 그 폴더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만 만들어라. 있는데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확장자명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그 파일을 넣을 폴더를 만들었는데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가 없을 때만 만들어라. 그리고 target path는 그 폴더의 그 파일의 경로는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이 join을 이용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 네임, 이렇게 하면 그 파일의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냐? try except 구문은 저희가 예전에도 했었던 구문이죠. 만약에 요 코드는 이제 에러가 날 가능성이 많은 코드인데, 이 코드를 먼저 실행시키고 만약에 요런 에러가 난다면 이쪽 구문을 실행을 시켜라, 요런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보면, 자,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파일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경로에 있는 파일을 요 경로로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target path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옮겨야 될 곳을 이렇게 정해줬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인자로 받는 여기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라. 만약에 다 옮겼으면 이동 완료 하고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일 네임까지 나오게. 만약에 이 파일 네임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사실 이 부분은 안 넣어요. 문자열 포매팅은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넣어 놓으면 에러 같은 게 떴을 때 어떤 에러가 떴는지 알기 쉽겠죠. exception, 이거는 파이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이제 에러의 부모격입니다. 파이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에러는 exception의 자식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에러를 잡겠다. 그리고 그 에러에 대한 내용을 요 e라는 변수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 실패 뜨고 어떤 파일이 어떤 에러가 나가지고 이동을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또 그 다음 코드를 한번 짜와봤는데,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이번 동영상이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기가 아니라 클래스 강의 영상이 될 것 같아서 클래스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좀 대강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잘못 써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클래스 같은 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개념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이제 추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다운로드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파일 시스템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있죠. 이거 저희가 가져온 클래스잖아요. 처음에 임포트용 클래스잖아요. 함수에서는 이쪽 부분에 이제 인자가 들어갔었죠. 근데 클래스에선 다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의 뜻은 이 파일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상속받는다는 게 뭔지 되게 개념이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그냥 이 파일 시스템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def handle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보면 인자의 self랑 pass가 있는데 이 self가 뭐냐? 이 self는 이 객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객체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클래스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메서드에는 이 self라는 인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가서 밑에 이 줄은 뭐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temp exts 이게 뭐였죠? 네, 이런 형식의 튜플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다운로드가 덜 된 파일에 있는 확장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endless width라는 거의 뜻을 아시면 아니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이 문자열이 그러니까 특정 글자로 끝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저희가 줬던 요 pass라는 거에 문자열이 끝이 요 temp exts에 있는 tuple 값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tuple 값에 해당하면 요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다운로드가 덜 된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냥 리턴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 장치인 저희가 이미 처리한 파일이면 그냥 리턴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감지라는 이제 문구를 내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wait download complete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요 함수를. 근데 요 함수는 아까 리턴 값이 어떻게 됐었죠? 만약에 이 파일이 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true, 안 됐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만약 다 됐으면 true를 반환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organize file을 실행해라. 그러니까 파일을 옮겨라. 그리고 요 onMoved랑 그리고 요 modified는 요 watchdog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상속받아서 커스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뜻은 지금은 깊숙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거나 아니면 옮겨지거나 막 어떤 파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요 메서드들이 실행이 된다. 그렇게 실행이 돼서 이제 요 핸들 함수 메서드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 핸들 메서드를 작동을 시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event.isDirect라는 게 있죠. 이벤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와치도그가 만들어서 넘겨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치도그가 이제 다운로드 폴더를 감시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적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isDirectory라는 거는 이게 파일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폴더에 대한 내용인지,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뜻은 뭐냐? 이 이벤트가 이제 폴더가 아니라 파일과 관련된 이벤트일 때만 요걸 이제 실행을 해줘라. 근데 여기에서는 이벤트 pass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이후에 이제 경로, 그러니까 요거는 무브드 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동되었을 때니까 이제 이동 후의 경로를 넣어줘야겠죠. modified는 이동된 게 아니니까 그 예전 경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요 다운로드 핸들러라는 클래스 부분은 사실 지금은 속속들이 자세하게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if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코드를 이 파이썬 자체가 실행시켰을 때만 요거를 실행해라. 만약 이 파이썬 파일을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왔을 때는 요거를 실행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두기 위해서 요 if문을 하나 써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운로드 자동 정리기 실행 중이라는 문구를 내보내주고 핸들러라는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임포트 해왔던 이 옵저버 클래스를 이용해서 옵저버라는 객체를 또 만들어주고요. 여기 observer.schedule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어디를 감시할지 그 옵저버가, 그리고 누가 처리할지를 옵저버에게 등록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 디렉토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이 핸들러라는 게 이제 이걸 처리한다 라는 걸 지금은 등록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폴더인가 파일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파일과 관련된 이제 이벤트일 때만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거는 그 지정된 폴더만 감시하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이제 하위 폴더는 감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다운로드라는 폴더에는 파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일 중에 뭐 이제 zip 폴더가 다운될 수도 있고 어떤 폴더가 그냥 폴더가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 폴더의 안까지는 감시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try except 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일단 먼저 try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while true timeslip 1이라고 1초마다 그냥 무한히 돌아가는 while 문이 있죠. 이게 왜 있냐? 이거는 이 메인 스레드를 계속 살려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안에는 많은 스레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메인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메인 스레드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 옵저버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라서 만약에 메인 스레드가 죽으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따로 한번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옵저버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다. 그리고 만약 메인 스레드가 죽으면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그냥 바로 같이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의미 없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메인 스레드를 살려놓는 겁니다. except 키보드 뭐 이런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는 뭐냐? 컨트롤 C를 눌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정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 옵저버 스타트로 여기에 등록해둔 옵저버에다 요 정보들을 등록을 해줬고 시작을 시켜줬죠. 만약에 컨트롤 C를 누른다면 이걸 스탑해라. 그 밑에 있는 옵저버 조인 이게 뭐냐?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제 여기 스탑으로 인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종료가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아직 종료된 준비를 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종료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냐? 이게 완전히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코드는 다 짜봤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게 돼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exe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시작하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윈도우스 파워쉘을 다시 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명령을 쳐서 파이 인스탈러를 설치해 줍니다.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exe 파일로 만들 파일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명령어 중에 c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cd를 통해서 이제 그 폴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C의 유저에 저 사용자 이름까지 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요거서부터 저장을 해 줍시다. 사실 저는 요거에 앞서서 이제 요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 네, 요 프로그램은 이름을 뭘로 하냐? 다운로드 파일 오가나이저 2.파이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장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으로 바탕화면에 들어왔고, 그 바탕화면 안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폴더로 이동해 줍니다. 테스트로 pdf 파일을 쳐서 샘플 하나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저장. sample.pdf를 저장. 다운로드 정리라는 폴더 안에 pdf 파일이니까 도큐먼츠로 들어갔겠죠. 도큐먼츠 안에 sample.pd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실행이 제대로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 감지되었고 sample.pdf가 그리고 이동 완료까지 제대로 잘 떴네요. 다시 exe 파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 파일이 있던 파일을 들어가 보면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게 이 다운로드 파일 오거나이저 2였죠. 그거에 대한 이런 다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고는 디스트 그리고 빌드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텐데, 각각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거나이저 2 exe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클릭을 해주시고 추가 옵션 표시 그리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R 키를 눌러줍니다. 윈도우 R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요거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shell startup 이라고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exe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켰을 때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기에 이제 그 파일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뜰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마 요 다운로드 정리 폴더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럼 그 exe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작업 관리자 들어봤을 때 네, 여기
제가 잘못하고 아까 2번 눌러서 2개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테스트로 아까 했던 PDF 파일, 이거를 샘플을 이번에는 샘플2로 이름을 샘플2로 해서 저장을 해봅시다. 다운로드 정리 들어가서 다큐먼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샘플2라는 PDF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이번 프로그램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2번째 영상인데도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설명을 횡설수설하게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서부터는 훨씬 더 보완해서 찾아와 보도록 더 재밌는 프로그램 가지고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